어머니, 이 노래 부르시던 분 아세요? 그 목소리,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30년 전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혹시 아버지세요? 새벽 2시, 방송국 복도는 고요했다.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나 윤지혜는 방송 부스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구나. 손에는 시청자 사연이 담긴 봉투들이 잔뜩 들려 있었다. 하나를 꺼내 읽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내 말을 들어줬어야 하는데. 읽다 말고 봉투를 다시 접었다. 또 가족 이야기네. 지겹다. 나는 라디오 DJ였다. 정확히는 심야 라디오 진행자. 35살. 미혼. 혼자 사는 여자. 감정 따위로는 청취율 못 올린다. 내 좌우명이었다. 사연을 읽을 때도 감정을 배제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읽었다. 시청자들은 내 목소리가 차갑다고 했다. 괜찮았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부스 안으로 들어갔다. 마이크 앞에 앉았다. 빨간 불이 켜졌다. 안녕하세요. 심야의 목소리, 윤지혜입니다. 기계적인 목소리, 감정 없는 인사.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펼쳤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엄마와 싸웠어요. 엄마가 제 꿈을 이해해주지 않아서. 읽다가 멈췄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봤다. 아버지. 부재중 전화 한 통.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죄송합니다. 잠시 실수가 있었네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이어갔다. 1시간 동안 10개의 사연을 읽었다. 모두 가족 이야기였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부부 사이. 다들 왜 이렇게 가족에 집착하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다. 방송이 끝났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한숨을 쉬었다. 피곤했다. 부스를 나와 복도를 걸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가 3통으로 늘어 있었다. 모두 아버지에게서. 또 뭐래. 귀찮게. 음성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듣지 않았다. 가방을 챙겨 방송국을 나섰다. 밖은 어두웠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집까지 걸어갔다. 20분 거리. 혼자 걷기 좋은 시간이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집에 도착했다. 원룸. 작지만 나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켰다. 텅 빈 방. 익숙한 고요함. 소파에 털썩 앉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아버지의 음성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드러나 볼까?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혜야, 아빠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오늘 내 방송 들었어. 목소리가 참 좋더구나. 뭔가 이상했다. 평소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빠는 우리 딸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들리면 숨소리가 거칠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일 것 같다. 그리고 메시지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무시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6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지혜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 네, 그런데요. 저는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아버님께서.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께서 새벽에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손이 떨렸다. 지금 어떠세요?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 시골에서 혼자 사셨으니까 나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다. 아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제 그 음성 메시지가 마지막이었다. 나는 듣지도 않았다. 아니, 듣긴 했지만 제대로 듣지 않았다. 왜 다시 전화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삼촌이 다가왔다. 지혜야, 좀 쉬어라. 괜찮아요. 아버지가 너 걱정 많이 하셨어. 혼자 사는 거, 밤늦게 일하는 거, 늘 걱정하셨어. 가슴이 아팠다. 그래도 자랑스러워 하셨어. 내가 라디오 하는 거, 눈물이 났다. 매일 밤 내 방송 들으셨어. 빠짐없이. 몰랐다. 전혀 몰랐다. 지혜야, 아버지 집 정리해야 할 텐데. 제가 할게요. 혼자? 네. 혼자 하고 싶어요.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후, 나는 아버지 집에 갔다. 시골의 작은 집,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다. 아버지가 가꾸신 꽃들, 현관문을 열었다. 오래된 냄새가 났다. 집안은 깨끗했다. 아버지는 정리를 잘하는 분이셨다. 거실을 지나 아버지 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작은 방, 책상, 침대, 옷장. 그게 전부였다.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다. 다가가서 봤다. 낡은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 카세트 테이프들이 가득했다. 10개쯤 되는 것 같았다. 각 테이프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다. 지혜에게 1호, 지혜에게 2호, 지혜에게 3호. 모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첫 번째 테이프를 꺼냈다. 하지만 테이프를 들을 기계가 없었다. 집안을 둘러봤다. 옷장 위에 오래된 라디오 카세트가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플러그를 꽂았다. 작동했다. 테이프를 넣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렸다. 고장났나? 다음 테이프를 꺼냈다. 2호. 넣고 재생했다. 이번에는 소리가 들렸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젊었을 때. 지혜야, 오늘은 내가 3살 되던 날이야. 심장이 쿵쾅거렸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줬지. 목소리가 행복해 보였다. 아빠는 그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 눈물이 흘렀다. 내가 아빠 손을 잡고 걷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나는 주저앉았다. 지혜야,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테이프가 계속 돌아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내 어릴 적 이야기. 처음 유치원 간 날. 처음 자전거 탄 날. 처음 학교 간 날. 모든 순간을 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녹음하고 계셨다. 테이프가 끝났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테이프들을 모두 가방에 넣고 서울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 테이프를 꺼냈다. 모두 11개. 하나하나 들어야 했다. 하지만 카세트 플레이어가 없었다. 중고 가게를 찾아다녔다. 겨우 하나를 구했다. 집에 돌아와 3호 테이프를 넣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혜야, 오늘은 내가 10살 되던 날이야.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늙어 있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맞다. 그런 일이 있었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자랑하더라. 기억났다. 아빠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 너무 자랑스러워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4호, 5호, 6호를 계속 들었다. 모두 내 이야기였다.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아버지는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녹음하고 계셨다. 7호 테이프에서 목소리가 더 늙어 있었다. 지혜야, 오늘 내가 라디오 DJ가 됐다고 했지. 그날, 합격 소식을 전화로 알렸던 날. 아빠는 정말 기뻤어.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딸이 방송을 하다니.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 매일 밤 내 방송을 듣고 있어. 몰랐다. 아버지가 듣고 계신 줄. 내 목소리를 들으면 아빠는 행복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8호, 9호를 들었다. 최근 이야기들이었다. 지혜야, 요즘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 맞았다. 요즘 정말 피곤했다. 무슨 일 있니?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아빠가 있다는 거 알지. 알았어야 했다. 진작 10호 테이프를 넣었다. 가장 최근 녹음. 지혜야,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다. 아빠가 요즘 몸이 안 좋아. 심장이 철렁했다. 병원에 갔더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손이 떨렸다. 지혜야,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걸까? 내가 바쁠까봐 전화 못했어. 내가 미안한 건데. 하지만 괜찮아. 내 목소리 들으면 되니까. 눈물이 쏟아졌다. 지혜야, 아빠는 행복했어. 그만해요, 아빠.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 테이프가 끝났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음날 방송국에 출근했다. PD가 다가왔다. 지혜 씨, 괜찮아요? 네. 아버님 일 들었어요. 조회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쉬어도 돼요. 아니요, 할게요. 정말요? 네. 해야 할 것 같아요. PD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되었다. 방송 시간. 부스에 들어갔다. 마이크 앞에 앉았다. 손에는 10호 테이프가 들려 있었다. 빨간 불이 켜졌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심야의 목소리. 윤지혜입니다. 평소와 달랐다. 오늘은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심호흡을 했다. 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다. 재생했다. 스피커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혜야, 아빠는 행복했어. 방송국 전체가 조용해졌다.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아버지 목소리만 흘려보냈다. 테이프가 끝났다. 제 아버지는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마지막 전화를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바빴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꼭 잡았다. 아버지, 미안해요. 방송 중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정말 미안해요. 한참을 울었다. 전화기가 불빛으로 가득 찼다. 청취자들의 전화, 문자, 모두 위로의 말들이었다. 방송이 끝나고 PD가 들어왔다. 지혜 씨, 죄송해요. 방송 중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PD가 손을 내밀었다. 오히려 감동적이었어요. 네.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요. 모두 감동했대요.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문자가 수백 개. 그 목소리 누구예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도 부모님께 전화해야겠어요. 계속 메시지가 왔다. 다음 날, PD가 제안했다. 지혜 씨, 이거 시리즈로 하면 어때요? 네. 아버님 테이프 말이에요. 하지만 청취자들이 원해요. 더 듣고 싶대요. 망설여졌다. 사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 봐요.
집에 돌아와 테이프를 다시 봤다. 11개. 하나만 방송했을 뿐. 나머지는 아직. 아빠는 원하실까? 고민이 깊어졌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아버지가 나타났다. 지혜야. 아빠. 내 목소리로 누군가를 위로해줘. 무슨 말이에요? 아빠의 목소리가 너를 위로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그게 아빠가 원하는 거야. 꿈에서 깼다. 결심이 섰다. 일주일 후, 새 코너가 시작됐다. 이름은 라디오 편지 마이너스 당신의 목소리. 첫 방송. 안녕하세요. 윤지혜입니다. 목소리가 달라졌다. 따뜻해졌다. 오늘부터 특별한 코너를 시작합니다. 테이프를 꺼냈다. 3호. 제 아버지가 남기신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재생했다. 지혜야, 오늘은 내가 10살 되던 날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파를 탔다.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따뜻한 목소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자랑하더라. 사랑이 담긴 목소리. 아빠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 너무 자랑스러워서. 청취자들이 듣고 있었다. 전국에서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테이프가 끝났다.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내가 물었다. 듣고 싶은 목소리. 전화기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하고 싶은 말. 계속 불빛이 늘어났다.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날 밤 100통이 넘는 편지가 왔다. 모두 가족 이야기. 부모의 목소리를 찾는 이야기. 자식에게 전하지 못한 말. 형제에게 하고 싶은 말. 모두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 나는 하나하나 읽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DJ님께.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가 하나 있는데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복원할 방법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청취자 김영수.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즉시 답장을 썼다. 영수 씨, 테이프를 가지고 방송국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흘 후, 한 남자가 방송국을 찾았다. 50대쯤 돼 보였다. 손에 낡은 테이프를 들고 있었다. DJ님, 영수 씨시죠? 네. 테이프 가져오셨어요? 네. 이게. 손이 떨리고 있었다. 테이프를 받아들었다. 정말 오래된 테이프였다. 앉으세요. 한번 볼게요. 전문가에게 연락했다. 테이프 복원 가능한지 봐주세요. 전문가가 테이프를 확인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얼마나요? 일주일 정도. 영수 씨가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일주일 후, 전문가에게 연락이 왔다. 복원됐어요. 정말요? 네. 가져가세요. 나는 즉시 영수 씨에게 전화했다. 영수 씨, 복원됐어요. 정말요? 목소리가 떨렸다. 네. 방송국으로 오세요. 그날 저녁, 영수 씨가 왔다. 복원된 테이프를 건넸다. 들어보시겠어요? 지금요? 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다.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늙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영수야. 영수 씨가 얼어붙었다. 엄마가. 미안하구나.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가. 좋은 엄마 못 돼서. 영수 씨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를 사랑했단다. 정말 많이. 나도 눈물이 났다. 영수야. 행복해라. 엄마 걱정 말고. 테이프가 끝났다. 영수 씨는 한참을 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DJ님 덕분에 어머니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어요. 영수 씨가 깊게 절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사연을 전달하는 사람, 목소리를 찾아주는 사람. 그 후로 방송이 바뀌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해졌다. 진심이 담겼다. 시청자들도 변했다. 더 많은 사연을 보냈다. 더 많은 목소리를 찾았다. 한 달 후, 특별한 편지가 왔다. DJ님께, 저는 시골에 사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오늘 라디오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DJ님 아버님 목소리, 제가 아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우리 마을에서 라디오 봉사를 하셨나요? 청취자 박순자.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라디오 봉사? 아버지가 몰랐던 이야기였다. 즉시 답장을 보냈다. 순자 할머니,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전화 주시겠어요? 다음 날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DJ님? 네, 할머니. 그 목소리, 정말 제가 아는 분 같아요. 어떻게 아시는 건데요? 30년 전에요. 우리 마을에 젊은 남자분이 오셨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분이 매주 마을 회관에서 라디오 방송을 해주셨어요. 라디오 방송을요? 네. 어르신들 사연을 받아서 읽어주셨어요. 심장이 뛰었다.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분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게 제 아버지였을까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제 귀는 정확해요. 할머니, 그 마을이 어디예요? 경상도 이응이응군이에요. 아버지가 사시던 곳,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주말에 그 마을을 찾아갔다. 작은 시골 마을. 할머니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DJ님? 네, 할머니. 어서 오세요. 마을 회관으로 갔다. 작은 건물. 안에 들어가니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에 아버지가 있었다. 젊은 시절 아버지. 마이크 앞에 앉아 계셨다. 저분이에요. 우리한테 방송해 주시던 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 사진을 쓰다듬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오셨어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어르신들 사연을 모아서 읽어주셨죠. 그분 목소리 들으면 다들 위로가 됐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한 10년? 결혼하시고 딸 낳으시고도 계속 오셨어요. 눈물이 났다. 저 때문에 바쁘셨을 텐데. 그분은 늘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보람찬 일이라고. 나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DJ님. 네. 그분 따님이 DJ가 되셨다니. 그분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할머니가 낡은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그분이 방송하실 때 쓰시던 거예요. 마이크 커버랑 원고들. 상자를 열었다. 안에 손글씨로 쓴 원고들이 가득했다. 하나를 꺼내 읽었다. 김순옥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아버지의 글씨, 아버지의 마음. 이거 다 가져가세요. 그분의 따님이 가져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상자를 안고 마을을 나섰다. 차 안에서 원고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모두 어르신들의 사연. 가족에게 전하는 말. 그리움, 사랑, 후회.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목소리로 전해주셨던 거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알았어요. 목소리의 힘을. 서울로 돌아와 특별 방송을 준비했다. 제목은 아버지의 목소리. 방송 당일. 부스에 앉아 원고를 펼쳤다. 아버지가 쓰신 원고들.
빨간 불이 켜졌다. 안녕하세요. 윤지혜입니다. 심호흡을 했다. 오늘은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마이크를 보며 말했다.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고를 읽었다. 30년 전 제 아버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라디오 봉사를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외로운 어르신들의 사연을 받아 읽어주셨죠. 테이프를 재생했다. 4호 테이프? 지혜야, 아빠는 오늘도 마을 회관에 다녀왔어. 아버지의 목소리.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따뜻한 목소리. 아빠가 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드렸어. 어머니께 전화 한 통 해드리라고. 사랑이 담긴 목소리. 그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라. 아빠도 기뻤어. 테이프가 계속 흘러나왔다. 청취자들이 듣고 있었다. 전국에서, 아니, 전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인터넷 방송으로 모두가 듣고 있었다. 전화기에 불빛이 가득했다. 저도 부모님께 전화해야겠어요.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계속 메시지가 왔다. 방송이 끝나고 PD가 들어왔다. 지혜 씨 대박이에요. 네. 청취율이 역대 최고래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모두 가족 목소리를 찾고 싶대요. 가슴이 벅찼다. PD님, 응? 우리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어떨까요?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를 찾아드리는 프로그램. 정식 코너로. PD의 눈이 반짝였다. 좋아요. 해봅시다. 일주일 후, 새 코너가 시작됐다. 목소리를 찾습니다. 첫 사연.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아버지가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목소리 녹음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아버지가 일하셨던 회사, 다녔던 교회, 자주 가셨던 가게, 모든 곳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에서 오래된 예배 녹음 테이프를 찾았다. 그 안에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담겨 있었다. 하나님, 제 딸을 축복해 주세요. 짧은 목소리. 하지만 충분했다. 의뢰인에게 전화했다. 찾았어요. 아버님 목소리. 정말요? 전화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다. 방송국으로 오실래요? 네. 지금 갈게요. 그날 저녁. 그녀가 왔다. 테이프를 들려줬다. 하나님, 제 딸을 축복해 주세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아빠, 아빠, 한참을 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20년 만에 아버지 목소리를 다시 들었어요. 그녀가 일어나 나를 안았다. DJ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울었다. 그 후로 수십 건의 의뢰가 왔다. 모두 가족의 목소리를 찾는 사연. 나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에서, 낡은 카세트에서, 휴대폰 녹음에서, 어디서든 목소리를 찾아냈다. 그리고 가족에게 돌려줬다. 그들은 모두 울었다. 기쁨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 치유의 눈물. 나는 그 눈물을 보며 깨달았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아버지가 하셨던 일. 목소리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석 달 후, 특별한 사연이 왔다. DJ님께, 저는 70대 남자입니다. 제 아들과 10년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싸우고 나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전해줄 수 있을까요? 청취자 최동진. 가슴이 뭉클했다. 즉시 답장을 보냈다. 동진 할아버지,
방송국으로 오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오셨다. 허리가 굽은 노인, 손에는 쪽지가 들려 있었다. DJ님, 할아버지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아드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런데 글을 잘 못 써서 할아버지가 쪽지를 건넸다. 삐뚤삐뚤한 글씨.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다시 만나자. 단 한 줄.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이 말씀을 녹음할게요. 제 목소리로요? 네. 아드님이 들으셔야죠. 녹음 장비를 준비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앉았다. 떨리는 손. 준호야. 목소리도 떨렸다. 아버지다.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가 너무 화를 냈구나.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할아버지는 한참을 울었다. 다시 만나고 싶구나. 너무 보고 싶어. 녹음이 끝났다. 잘하셨어요, 할아버지. 이걸 우리 아들한테 전해줄 수 있나요? 주소 아세요? 예전 주소밖에. 괜찮아요. 찾아볼게요. 일주일 동안 아들을 찾았다. 예전 주소로 가봤지만 이사 갔다고 했다. 직장도 옮겼다고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친구들을 수소문했다. 동창회를 찾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최준호 씨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라디오 DJ 윤지혜입니다. 네. 아버님께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침묵. 듣고 싶으세요? 아버지가요? 네. 한참 침묵이 흘렀다. 들을게요. 방송국으로 오시겠어요? 네. 다음 날 준호 씨가 왔다. 40대 남자. 얼굴이 굳어 있었다. 앉으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버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준호야. 아버지다. 준호 씨의 몸이 굳었다.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가 너무 화를 냈구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시 만나고 싶구나. 너무 보고 싶어. 녹음이 끝났다. 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한참 후 그가 말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주소를 적어줬다. 준호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정말 천만에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그는 뛰어나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가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일주일 후 편지가 왔다. 준호 씨에게서 DJ님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인해 않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순간에 녹았습니다. DJ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최준호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울었다. 행복한 눈물. PD가 들어왔다. 또 울어요? 응. 좋은 소식이 와서. 지혜 씨, 당신 요즘 매일 우네요.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예전엔 안 울었는데. 변했어요. 많이. 그래. 네. 좋은 쪽으로. PD가 미소 지었다.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마워. 그날 밤 방송. 마지막으로 남은 테이프를 꺼냈다. 위로. 처음에 잡음만 나오던 테이프. 전문가에게 복원을 맡겼었다.
오늘 돌려받았다. 복원됐어요. 들어보세요. 부스에 앉아 테이프를 넣었다. 혼자서 조용히 재생했다. 지지직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 지혜야. 심장이 뛰었다. 아빠의 마지막 메시지야. 손이 떨렸다. 아빠는 눈물이 났다. 미안해. 제대로 된 아버지 못 돼서. 아니에요, 아빠.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를 키운 게. 저도요. 지혜야, 너의 목소리는 이제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울음이 터졌다. 내 목소리는 이제 너의 위로가 되었으니. 테이프가 계속 돌아갔다. 아빠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 뭘까? 목소리의 힘. 귀를 기울였다. 사람의 목소리는 마음을 움직여. 상처를 치유해. 사랑을 전해. 맞았다. 너도 그 힘을 쓰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줘. 네, 아빠. 아빠가 했던 것처럼. 네. 그럼 아빠는 행복해. 테이프가 끝났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특별 방송을 해야겠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일주일 후 특별 생방송이 준비됐다. 제목은 세대의 편지. 전국의 어르신들에게 공지했다.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손주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백 통의 전화가 왔다. 모두 사연을 보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어르신들, 그들의 가족들, 방송 관계자들 모두 모였다. 빨간 불이 켜졌다. 안녕하세요. 윤지혜입니다. 심호흡을 했다. 오늘은 특별한 밤입니다. 마이크를 보며 말했다. 세대를 잇는 목소리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이 마이크 앞에 앉았다. 70대 할머니. 제 이름은 김영순입니다. 떨리는 목소리.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할머니는 울었다. 하지만 사랑했어. 정말 많이.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행복해라. 엄마는 괜찮아. 할머니의 아들이 객석에 앉아 있었다. 그도 울고 있었다. 방송이 끝나고 두 사람은 안았다. 오랜 시간. 두 번째 어르신. 80대 할아버지.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목소리가 약했다. 손녀에게 말하고 싶어요. 기침을 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내가 의사가 됐다니.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평생 소원이었어. 우리 가문에서 의사가 나오는 게. 손녀가 객석에서 울고 있었다. 이제 할아버지는 가도 괜찮아. 너를 봤으니까. 방송이 계속됐다.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나왔다. 각자의 이야기를 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형제에게 모두 진심이 담긴 말들. 사랑, 후회, 그리움, 축복. 스튜디오는 눈물바다가 됐다. 하지만 따뜻한 눈물, 치유의 눈물. 마지막. 내 차례가 왔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호 테이프를 꺼냈다. 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재생했다. 지혜야, 너의 목소리는 이제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다. 내 목소리는 이제 너의 위로가 되었으니. 모두가 들었다. 조용히. 목소리의 힘을 기억해. 사람을 치유하는 힘을. 테이프가 끝났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눈물이 흘렀다. 목소리는 세대를 잇는다는 것.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 객석의 사람들도 울고 있었다. 아버지, 고마워요. 이 길로 인도해 주셔서. 심호흡을 했다. 저도 아버지처럼 살게요. 목소리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박수가 터졌다. 우레와 같은 박수. 방송이 끝났다.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쳤다.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서로 안았다. 10년 만에, 20년 만에, 어떤 이는 처음으로, 스튜디오는 사랑으로 가득 찼다. 방송이 끝나고 혼자 남았다. 부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가장 밝은 별. 아빠, 별이 반짝였다. 오늘 방송 보셨죠? 바람이 불었다. 잘했죠? 별빛이 더 밝아졌다. 아빠, 이제 알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했다. 목소리로 세상을 잇는 것. 그게 제 일이에요.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수백 개. DJ님 덕분에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할머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당신은 천사예요. 계속 메시지가 왔다. 하나하나 읽었다. 모두 감사의 말. 가슴이 벅찼다. 아빠, 이게 아빠가 원하시던 거죠? 제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 목소리로. 한 달 후, 프로그램이 전국적인 화제가 됐다. 상도 받았다. 올해의 프로그램상, DJ상, 휴먼 프로그램상, 시상식에 갔다. 상을 받았다. 이 상을 제 아버지께 드립니다. 무대에서 말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눈물이 났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께 이 상을 드립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일어났다. 당신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밝힙니다. 기립박수. 무대를 내려와 로비로 나왔다. 한 노인이 다가왔다. DJ님, 네, 고맙습니다. 누구신가 했는데 최동진 할아버지였다. 아들과 화해하신 분. 할아버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왔어요. 옆에 준호 씨가 서 있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우리를 이어주셨어요. 할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DJ님도요. 그들이 손을 흔들며 떠났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잘됐다. 정말 잘됐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일기를 썼다. 오늘 상을 받았다.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까? 나는 이제 안다. 목소리의 힘을, 사람을 치유하는 힘을, 세대를 잇는 힘을, 아빠가 평생 하신 일을 나도 이어가고 있다. 그게 너무 기쁘다. 아빠,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빠 목소리가 여기 있으니까. 제 마음 속에, 그리고 이 테이프들 속에, 영원히. 일기를 덮고 테이프들을 꺼냈다. 11개.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고마워요, 아빠. 이 선물을.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시원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빠, 잘 자요. 내일 또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다. 6개월 후, 프로그램이 더 커졌다. 이제 주 5일 방송. 목소리를 찾습니다. 코너는 매일. 전국에서 의뢰가 쏟아졌다. 모두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그리고 특별한 제안이 왔다. DJ님, 책 내실 생각 없으세요? 출판사에서. 책요? 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엮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당신의 이야기를.
생각해봤다. 아빠 이야기를 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네. 좋아요. 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석 달 동안 원고를 썼다. 밤마다 아버지 이야기, 어르신들 이야기, 가족들 이야기, 모두 진실을 담았다. 책이 출판됐다. 제목은 목소리를 찾아서, 부제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 청취자들, 언론, DJ님, 한 말씀 해주세요. 단상에 올랐다. 이 책은 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목소리가. 눈물이 고였다. 그 목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너무 늦기 전에. 박수가 터졌다. 사인회가 이어졌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책에 사인했다. 할머니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딸에게, 다시 만날 용기를 얻은 아들에게, 모두 진심을 담아 썼다. 마지막 사람이 다가왔다. 젊은 여성이었다. 26쯤 돼 보였다. DJ님, 네, 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아버지 목소리를 찾고 싶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살아계세요. 그럼 20년째 말을 안 하세요. 심장이 뛰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사고로 성대를 다치셨어요. 그 뒤로 여성이 울었다. 아버지 목소리를 기억하고 싶어요. 제대로. 녹음이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난감했다. 혹시 아버지와 비슷한 분이 녹음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들이 있어요. 적어왔어요. 쪽지를 건넸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단순한 말들. 하지만 의미 깊은 말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아버님과 비슷한 목소리를 찾아볼게요. 여성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나이, 고향 사투리, 목소리 톤, 모든 정보를 모았다. 그리고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분을 찾았다. 한 달이 걸렸다. 마침내 찾았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 나이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했다. 부탁드렸다. 이 말들을 녹음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은 흔쾌히 승낙하셨다. 녹음실에서 사랑한다. 어르신의 목소리. 따뜻했다. 수고했다. 진심이 담겼다. 괜찮아. 위로가 됐다. 아빠가 있어. 사랑이 느껴졌다. 녹음이 끝났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도움이 됐다니 기쁘네요. 파일을 정리해 여성에게 보냈다. 다음 날 전화가 왔다. DJ님, 들었어요. 울고 있었다.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다행이네요. 이제 잠들기 전에 들을 거예요. 매일 아버님께도 들려드리세요.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또 하나의 목소리를 찾았구나. 1년 후 프로그램이 해외로도 알려졌다. 해외 동포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모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고향에 계신 할머니 목소리를. 국경을 넘어서도 목소리는 이어졌다.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경 없는 목소리. 해외에 계신 한국 분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가족들에게 전했다. 반대로도 한국에서 해외로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느 날 특별한 이메일이 왔다. 미국에서 DJ님께 저는 미국에 사는 교포입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30년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김성호. 심장이 뛰었다. 즉시 답장을 보냈다. 어머님 성함과 마지막으로 아신 주소를 알려주세요. 답장이 왔다. 김순자. 경기도 어디쯤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정보가 너무 적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조사를 시작했다. 경기도의 모든 김순자를 찾았다. 수백 명? 하나하나 확인했다. 석 달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한 분을 찾았다. 70대 할머니. 혼자 사셨다. 아들이 오래전에 미국으로 갔다고. 그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할머니, 아드님을 찾았어요. 네, 미국에 계세요. 할머니가 얼어붙었다. 우리 아들을? 네, 찾았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아들, 우리 아들.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 아드님께 목소리를 보내드릴까요? 정말 보낼 수 있어요? 네. 녹음 장비를 준비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앉았다. 성호야.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다. 눈물이 흘렀다. 30년 만이구나. 손을 떨었다. 엄마는 매일 너를 기다렸어. 울음이 터졌다. 미안해. 너를 보내서, 혼자 있게 해서. 한참을 울었다. 성호야. 건강하게 지내고 있니?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했다. 엄마는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녹음이 끝났다. 파일을 정리해 미국으로 보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다. DJ님, 저 김성호입니다. 울고 있었다. 어머니 목소리 들었어요. 네. 30년 만에 어머니 목소리를. 한참을 울었다. 지금 비행기표 끊었어요. 내일 한국 갑니다. 정말요? 네.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 가슴이 벅찼다. 잘하셨어요. DJ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흘 후, 할머니네 집. 나도 함께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오늘 오나요? 네, 할머니. 할머니는 떨고 있었다. 무섭네요. 30년 만인데. 괜찮으세요? 아드님도 떨고 계실 거예요.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계단 소리. 점점 가까워졌다.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김성호 씨.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 성호야. 두 사람은 안았다. 30년 만에 포옹. 둘 다 울었다. 한참을 끝없이.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눈물을 닦으며. 이게 목소리의 힘이구나. 세대를 잇고 국경을 넘고 시간을 뛰어넘는. 그날 저녁 방송국으로 돌아왔다. PD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혜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방송국에서 당신 프로그램을 드라마로 만들고 싶대요. 네, 진짜예요. 제작사에서 연락 왔어요. 믿기지 않았다. 정말요? 네, 당신 이야기를 드라마로. 가슴이 뛰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겠네요? 당연하죠. 전국에. 아빠 이야기도 나가겠네요. 그럼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빠, 들었어요? 아빠 이야기가 드라마가 된대요. 2년 후 드라마가 방영됐다. 제목은 아버지의 목소리. 첫 방송. 나는 집에서 혼자 봤다. 화면에 내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버지와의 이야기, 테이프의 이야기, 어르신들의 이야기, 모두 진실하게 그려졌다. 마지막 장면. 주인공이 아버지 묘 앞에 섰다. 아빠 고마워요. 이 길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자막이 떴다. 이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라디오 DJ 윤지혜의 이야기. 눈물이 흘렀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폭탄. DJ님 드라마 봤어요. 감동이었어요. 울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계속 메시지가 왔다. 전화도 왔다. PD였다. 지혜씨, 시청률 대박이래요. 정말요? 네. 1위래요. 와, 축하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가장 밝은 별. 아빠, 맞죠? 별이 반짝였다. 아빠 이야기가 전국에 나갔어요. 바람이 불었다. 자랑스러우시죠? 별빛이 더 밝아졌다. 그리고 10년 후, 나는 이제 45이다. 여전히 라디오를 하고 있다. 목소리를 찾습니다는 계속되고 있다. 15년째, 수만 명의 목소리를 찾았다. 수만 가족을 이어줬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프로그램 15주년, 기념방송, 스튜디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동안 도왔던 모든 사람들, 어르신들, 가족들, 동료들, 모두 모였다. 빨간 불이 켜졌다. 안녕하세요. 윤지혜입니다.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미소를 지었다. 프로그램 15주년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15년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저는 목소리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테이프를 꺼냈다. 새 테이프. 제가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재생했다.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빠, 딸 지혜예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15년이 지났어요. 아빠 없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아빠가 남긴 목소리가 있었으니까. 눈물이 흘렀다. 아빠 덕분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박수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다. 아빠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 걸었어요. 박수가 커졌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기립박수. 사랑해요. 영원히. 테이프가 끝났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쳤다. 울면서, 웃으면서 나는 깊게 절을 했다. 방송이 끝나고 혼자 남았다. 부스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꺼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진. 아빠,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잘했죠? 대답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다. 잘했어, 딸.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부스를 나섰다. 복도를 걸었다. 벽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그동안의 사진들,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가족들이 제외한 사진, 시상식 사진, 모두 소중한 순간들. 마지막 액자, 아버지와 어린 나, 아버지가 나를 안고 있는 사진. 멈춰섰다. 아빠, 보고 싶어요. 사진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괜찮아요. 아빠 목소리가 여기 있으니까. 가슴을 가리켰다. 영원히.
방송국을 나섰다. 밖은 어두웠다. 하지만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빠, 잘 자요.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전히 혼자 사는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책장에 아버지 테이프들이 있었다. 11개.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아빠가 남긴 보물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도 수고했어, 지혜야.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아빠.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행복했다. 내일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누군가의 목소리를 찾을 거야. 누군가를 이어줄 거야. 아빠가 하셨던 것처럼 깊은 잠에 빠졌다. 최종장 그리고 지금. 나는 지금 50살이다. 여전히 라디오를 하고 있다. 20년째 목소리를 찾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있다. 부스에 들어갔다. 마이크 앞에 앉았다. 빨간 불이 켜졌다. 안녕하세요. 윤지혜입니다.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 변하지 않은 목소리. 오늘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펼쳤다. 제 할아버지 목소리를 찾고 싶습니다. 읽기 시작했다. 진심을 담아, 사랑을 담아. 시간이 흘렀다. 방송이 끝났다. 부스를 나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 아빠, 오늘도 잘했죠? 노을이 더 붉어졌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DJ님, 아버지 목소리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다. 또 다른 문자.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10년 만에. DJ님 덕분입니다. 눈물이 났다. 잘 됐어. 계속 문자가 왔다. 모두 감사의 메시지. 하나하나 읽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내일이구나. 아빠가 주신 일. 평생 할 일. 가방을 챙겨 방송국을 나섰다.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야기가 있어. 모두에게 목소리가 있어. 그 목소리를 놓치지 마.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책장 앞에 섰다. 아버지 테이프들. 이제 낡았지만 여전히 소중했다. 하나를 꺼냈다. 7호. 플레이어에 넣었다. 재생했다. 지혜야, 오늘 내가 라디오 DJ가 됐다고 했지. 아버지의 목소리.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 아빠는 정말 기뻤어. 여전히 사랑이 담긴 목소리. 매일 밤 내 방송을 듣고 있어. 눈물이 흘렀다. 내 목소리를 들으면 아빠는 행복해. 테이프가 끝났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책상으로 갔다. 노트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쓰기 시작했다. 아빠에게. 20년이 지났어요. 아빠 없이.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아빠 목소리가 있었으니까. 아빠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실천하며 살았어요. 목소리로 사람들을 잊고 위로하고 치유하며. 아빠 자랑스럽죠? 저 잘하고 있죠? 고마워요, 아빠. 이 길을 보여주셔서 사랑해요. 영원히. 딸 지혜 올림. 편지를 접었다. 봉투에 넣었다. 아빠라고 적었다. 서랍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아버지 산소에 가져다 놓을 것이다.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별이 떠 있었다. 수없이 많은 별. 아빠, 저기 계시죠? 가장 밝은 별이 반짝였다. 잘 자요, 아빠. 내일 또 올게요. 좋은 소식 들고. 창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잘 자라, 지혜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에필로그.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햇살. 나는 눈을 떴다. 기분이 좋았다. 일어나 준비를 했다. 오늘도 방송이 있다. 오늘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찾을 것이다. 오늘도 누군가를 이어줄 것이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았다.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걸음을 옮겼다. 방송국으로, 내 일터로, 내 꿈이 이루어진 곳으로,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 계속, 영원히, 당신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전화하세요.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그 목소리가 영원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